2025년 추석입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추석에 대한 역사를 가볍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풍경의 시작점이 무려 1993년 전 서기 32년 신라 궁궐에서 벌어진 한 달간의 길쌈 대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욱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로부터 807년이 흐른 8셉 39년 중국 산둥성의 한 절에 머물던 일본 승려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명절은 다른 나라에는 아직 없으며 오직 신뢰만 있다. 하지만 오늘 꿀탱크TV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나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보름달 속에 숨어있는 토끼의 비밀, 그리고 달빛 아래 원을 그리며 춤추던 여인들의 노래에 담긴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보실 그 보름달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삼국사기 신라봉이 유리 이사금 9년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왕은 신라의 육부를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왕녀에게 각각 부녀자들을 이끌게 했습니다.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이들은 길쌈 대결을 벌였습니다. 낮에는 배틀 앞에 앉아 시를 엮었고 밤에는 함께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보름, 승부를 가르는 날이 왔습니다.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회소곡을 부르며 춤췄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애절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배, 즉 한가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800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8쇄 39년 8월 15일 중국 산둥성 적산 법화원. 이날 밤 이곳에 머물던 일본 승려 앤니는 신라인들이 벌이는 축제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법화원에서는 8월 15일 명절에 박돈과 병식 등의 음식을 제단에 진설합니다. 이 명절은 다른 나라에는 아직 없으며 오직 신뢰만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류의 음식을 진설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며 잔치를 하는데 밤낮으로 계속되어 3일이 지나서야 끝이 납니다. 앤니는 9년 동안 중국 각지를 여행했지만 8월 보름을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하는 명절은 실내에서만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앤닌이 먹었다는 박돈 이야기입니다. 박돈은 얇은 밀가루 피에 소를 넣어 만든 음식인데 그 모양이 지금의 송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 사람들은 왜 달을 보며 떡을 빚었을까요? 여기에 한 가지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옥황상제가 굶주린 노인으로 변해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주었고 수달은 물고기를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풀밖에 없었는데 사람은 풀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끼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드릴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피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끼는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옥황상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옥황상제는 토끼의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달나라로 보내 불멸의 옥토끼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보름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토끼가 반가를 찢고 있구나. 토끼가 찢는 것은 약방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선단, 즉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한가위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은 순우리말로 크다는 뜻입니다. 가위는 가운데를 의미하죠. 즉, 가을 한가운데의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위가 바로 신라 시대의 가배에서 유래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반면 추석은 어떨까요? 이건 한자어입니다. 5세기 송나라 학자 배인의 사기지폐에 나오는 추석월에서 유래했죠. 뜻은 가을 저녁 달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인들조차 이 추석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중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중국에서 중추절이 법정 명절로 지정된 건 1203년의 일이었습니다. 앤닌이 오직 신뢰만 있다고 기록한 때로부터 364년이나 뒤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고유의 한가위보다 중국식 한자어 추석을 더 많이 쓰게 된 걸까요?
고려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에서도 한가위는 9대 속절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1109년 추석, 고려 예종은 직접 문신들을 거느리고 중광전에 행차해 달을 감상하며 시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실 차원의 공식 행사였던 거죠. 그리고 고려가요, 동동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8월 보름은 한가윗날이건만은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진정한 한가위로다. 여기서 님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상, 임금, 그리고 모든 소중한 존재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였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가위는 점점 더 유교적 색채를 띠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가위보다 추석이라는 한자어 표현이 공식 문서에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중국 고전인 예기의 추석월이라는 표현을 더 권위 있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한가위 또는 가윗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하규의 농가 원령계는 올벼 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의 제물하고 이웃집 나눠 먹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송편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추석은 아직 추수 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추수는 주로 음력 9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추석 때는 뭘 먹었을까요? 바로 올벼쌀입니다. 올벼쌀이 뭐냐고요? 덜 익은 벼를 홀터서 쪄서 말린 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가공미인 셈이죠. 그런데 경기도 이천 지방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채쌀이라는 자주빛 나는 벼 품종을 심었는데 이 벼는 8월 보름 이전에 수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 사람들은 비교적 풍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고 이것이 유명한 거북놀이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죠. 현대에 들어 농사 기법과 종자가 개량되고 비닐하우스에서 모판을 뜨고 조색모를 심으며 과일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제야 비로소 추석의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이 정말로 풍요의 축제가 된 건 불과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에는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남 우수영에서 왜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마을 부녀자들을 모아 남자 차림을 하게 하고 옥매산 허리를 빙빙 돌게 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이 광경을 본 왜군들은 조선 군사가 끝없이 행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겁을 먹고 달아났다는 거죠. 싸움이 끝난 뒤 부녀자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추던 것이 강강술래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강강술래를 한자로 강강수월래, 즉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일 뿐 실제로는 강강술래가 훨씬 더 오래된 놀이라고요. 원시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장 밝은 달이 뜨는 밤에 축제를 벌여 노래하고 춤추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 마한죄도 풍요를 기원하는 제천의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춤과 노래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강강술래를 이순신 장군이 의병술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가 강강술래를 전국적으로 널리 퍼뜨리고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강강술래는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민족적 자부와 긍지를 갖는 데 유익하다는 이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의 연결고리가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추석 보름달에는 다양한 속신이 있었습니다. 농가에서는 추석날 비가 오면 이듬해 보리 농사를 망친다고 하여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옛 문헌에도 추석날 달이 없으면 토끼나 개구리가 포태를 못하고 보리가 결실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추석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달마중을 갔습니다. 정월 대보름 때와 마찬가지로 망월한다고 하며 달을 보며 각자 소원을 빌었죠. 특히 아낙네들 사이에는 이런 속신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달을 제일 처음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추석날 저녁이 되면 여인들은 누가 먼저 달을 보나 경쟁하듯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명절의 의미가 퇴색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명절을 탄압하고 일본식 명절을 강요했죠.
하지만 추석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일제가 탄압해도 백성들은 음력 8월 보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추석에는 머슴이나 거지라도 모두 돌아가신 부모의 무덤을 돌보았다고 나옵니다. 주인은 머슴에게까지 새 옷과 신발, 허리띠를 주었는데 이를 추석치레라고 불렀죠. 이것이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겁니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추석은 당일만 쉬는 날이었습니다. 1985년까지도 추석 당일만 공휴일이었죠. 그러다가 1989년 드디어 추석 전날과 다음 날을 포함한 3일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죠. 1976년 추석 풍경을 보면 서울역에서 매표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여관이나 대합실에서 밤을 지사으면서 예매 대열에 섰고 오전 9시부터 차표 예매를 시작했는데 이미 서울역 앞 인파는 5,000명, 용산 방향으로 200여 미터나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법정 공휴일이 되고 연휴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명절 증후군이죠. 특히 여성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는 심각합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손님 접대 등 대부분의 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1993년 전 신라시대 여성들의 노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축하했던 한가위의 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추석은 1500년 전에도 변화했고 500년 전에도 변화했으며 50년 전에도 변화했습니다.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길쌈대회가 핵심이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조상제사가 더해졌죠. 조선시대에는 유교 의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고 현대에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추석은 언제나 공동체의 날이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육부가 하나가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양반부터 머슴까지 새 옷을 입었으며 현대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추석은 언제나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함께 일한 동료에게 감사했고 조선시대에는 조상의 은혜에 감사했으며 현대에도 우리는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합니다. 셋째, 추석은 언제나 나눔의 날이었습니다.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을 대접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눴으며 지금도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993년 전 신라궁궐에서 시작된 작은 축제는 1500년의 세월을 거치며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숨쉬어 왔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보실 그 보름달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가를 찢는 토끼가 보이시나요? 그 토끼는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본질만은 잊지 말라고요. 송편 대신 케이크를 먹어도 괜찮고 차례를 간소화해도 괜찮고 성묘 대신 헌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500년을 이어온 한가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꼼짝 못하고 계신 분들도 주방에서 땀 흘리고 계신 분들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1993년 전 신라궁궐의 그 축제와 839년 적산 법화원의 그 잔치와 1597년 옥매산의 그 춤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요.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굴탱크TV와 함께 오늘도 역사의 진실을 탐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